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 인재들의 역사 인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나날이 가시화되는 주입식 역사 교육의 폐해.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젠 역사 교육 그 자체를 돌아봐야 할 시간인데요. 학교에서는 거의 문제 풀고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안 좋아해요? 어려워서 잘 안 해요. 암기와 문제풀이에 의존한 역사 수업은 이제 그만.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역사 교육을 위해 교과 중심의 수업을 벗어난 새로운 수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능동적인 역사 수업을 통해 단편적 사건이 아닌 한 시대를 깊고 풍부하게 경험하는 학생들. 현재의 삶이 곧 역사가 되고 역사적 사실이 삶의 일부로 각인되는 시간. 교과서를 탈출한 역사 교육.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라는 말처럼 역사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미래교육 플러스 오늘은 역사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해석이 아닌가. 미래의 열쇠를 찾아가는 것, 그게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도 역사 교육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실수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역사 교육이 제일 욕먹는 게 저런 거 아닌가요? 계속 안 바뀐다. 오늘 드디어 최채성 선생님 전문 분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이거? 그렇죠. 최 선생님이 그 역사의 쓸모에서 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네. 왜 이렇게 민망해지지? 그 문구를 보고 저는 네. 되게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역사란 무엇일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답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역사 사실을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과목은 아니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건강한 지점, 고민의 지점이 형성될 때 우린 비로소 역사를 공부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니까 이렇게 좀 낯이 좀 뜨겁습니다.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과거 일을 다루는 학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역사가 다루는 건 사람들의 행동인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은 그냥 그 우연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되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해서 생각의 결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을 역사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그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하는 걸 되짚어보는 건데요. 그걸 되짚어본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되짚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놓잖아요. 다시 그걸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또 기록에 남기죠. 근데 그렇게 남긴 거가 결국 역사라고 볼 때 역사가의 탐구 결과를 어떤 그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학생들이라든가 나 자신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임교사 시절에 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죠. 저하고 네. 대화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고. 그래서 다시 시간이 좀 지나서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를
역사는 기출 문제다. 저 옛날 사람부터 현재 혹은 나중에 그 미래를 사는 사람까지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땀 흘려 일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이런 모습, 뭐 감정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선 이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왔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할 것인가 해서 미래의 열쇠를 찾아가는 것, 그게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자기 생각에 맞게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쓰는 일기, 그리고 뭐 체험학습 보고서, 뭐 영화나 독서 감상문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서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발자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사는 발자국이다. 네. 앞선 세대의 발자국을 다음 세대가 따라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발자국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문학 전공하는 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진지하게 뭐 생각을 해본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되돌아본다는 말에서 찾고 싶은데요. 요새 유행하는 뭐 사회에서 꽤 인문학 쪽에서 많이 얘기된 단어가 그 성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과거 사람들의 아까 행동을 되돌아보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고 또 사회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회나 다른 사람들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가 계속 성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성찰을 할 때 나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습관이라고 그럴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길러주는 게 이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바야흐로 이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시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를 우리 학생들은 자유롭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콘텐츠 중에서 좀 잘못된 역사 왜곡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반의 학생이 편협하고 그리고 혐오와 편가르기의 시선을 가진 사이트를 보면서 그걸 내면화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참담하고 또 좀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담이 생겼네요. 옛날에는 사실 그런 사이트들을 네.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해야 되는 어떤 현장의 어떤 그런 고민이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삶을 들여보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최태성 선생님이 자주 하셨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참 동의하고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면 아이들이 역사 교육이 중요한지를 가장 잘 깨닫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마법과 같은 학문이죠. 이 역사 교육의 목표가 뭐냐? 이게 이제 좀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우리가 역사 사건을 기억하는 게 역사 교육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윤종배 선생님, 역사 교육 목표 뭐가 되게 중요합니까? 먼저 암기라는 말씀 하셨으니까 좀 억울함을 호소하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도 단어를 외워야 되고 수학도 공식을 익혀야 되고 심지어 과학은 그 어떤 설명도 참 하기 어려운 원소 기호들을 외워야지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만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별명 아닌 별명 얻은 것 같습니다. 역사교육의 목표라는 게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가장 사전적인 대답은 역사적 사고력을 기른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의 삶이 오늘을 낳고 오늘의 우리의 노력과 분투가 내일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인데 그걸 세 글자로 요약하신 분이 있어요. 눈과 꿈과 길을 기르는 거다. 눈이라는 건 통찰력, 사물의 본질이 복잡해 보이고
현혹되는 가시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눈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꿈이라는 건 역사가 한 가지 경로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 중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합의한 선택을 하는 건데, 당대에 어쩔 수 없는 조건 때문에 결정지어진 게 많고 버려지고 배제된 것도 아주 쓸모없는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꼭 역사가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길로 갈 수 있구나. 지금 현실에서도 한 가지 해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답 중에 더 슬기로운 해답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꿈의 요소가 있고, 마지막은 길은, 역사는 속도의 학문이 아니라 방향의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눈, 꿈, 길로 표상되는 그런 상상력, 통찰력, 판단력을 길러내는 것이 역사의 전국적인 교육 목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보다 오늘 단어들이 아름다워요. 오늘 하여튼 이게 역사 교육에 관한 건지 문학 교육에 관한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 역사 교육의 그 흐름을 일단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역사 교육이 제일 욕먹는 게 저런 거 아닌가요?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안 바뀐다. 너무나 그전하고 똑같은 게 역사 교육이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로 많이 얘기되고 있죠. 변화를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긴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뭐 관심이 있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한국사 교육 쪽으로 얘기하면 한 해방 직후부터 60년대 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뭐 학생들이건 대중이건 같아 한국사를 갖다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느냐 이런 데 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70년대하고 80년대 정도에는 이제 한국사를 이해하는 걸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뭐 탐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스스로 찾아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다가 90년대, 1990년대 이후에는 뭐 그 사고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이제 학교 역사 교육에서 강조되던 것들인데요. 이제 다만 그런 게 실제로 이 교실 수업이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관철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과서 외우고 밑줄, 네모, 맞아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딱 외우고 못 맞으면 얄딱 맞고 표 딱 만들어가지고 시대별로 쭉 해서 주요 사건, 원인 결과, 그러니까요. 주요 내용, 네. 관련된 그 당시에 그 국제 동향 딱 한 표에 정리해서 달달달로 외우면 그쵸. 그게 100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많이 변화됐겠죠, 현장이?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이 답이 듣고 싶었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온작품 읽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화, 연극, 그리고 뭐 신문 만들기 아니면 음악 이런 다양한 형태로 선생님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 자기가 자신 있는 컨텐츠로 학생들하고 교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려는 노력들이 많아지면서 좀 역사를 지도하는 교사들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혼자서 교재 연구를 하고 수업을 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를 적극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나누고 그 자료를 다시 변형하고 재생산하는 이런 활동들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현장에서 역사 교육을 하기가 제대로 역사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초등학생들 보면 역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실은 그 출판 시장에 이런 걸 보면 역사 비중이 사실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만화도 많고 네, 굉장히 관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갑자기 학교로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떤 역사 교육이 현장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개념을 떠나서 역사는 좀 생존의 문제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역사도 우리 학생들 개인의 그런 인생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럼 이게 내 삶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엮어가다 보면 학생들도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습 만화를 보든 아니면 텔레비전에 이제 역사 프로그램을 보든 자기랑 엮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역사 교육을 좀 흥미를 갖고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찬희 연구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려서부터 역사가 이제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꼭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연히 역사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 영화를 본다든가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저런 경우에 왜 저렇게 했을까?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 대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역사 여행을 통해서 유적지를 갔을 때 부모가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면은 아이가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하고 친밀감을 갖게 되겠죠. 스스로 재미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자연히 이 아이가 이렇게 좀 디벨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마디로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건 배경 땡땡, 경과 땡땡, 결과 땡땡, 의 땡땡 이렇게 암기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기억해서 문제 풀고 이런 방식의 역사인데 그것이 역사 수업의 이렇게 전형적인 이미지지만 사실은 역사를 가장 재미없고 역사와 멀어지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역사 공부의 기본 재료가 사료잖아요. 사료나 연표, 지도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탐구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서로 이렇게 저마다 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인가를 한번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역사를 아는 맛도 느끼고 옛 선인들의 글을 읽으면서 역사를 읽는 힘도 길러서 결국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게 역사 수업이 좀 더 좋아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단순히 재미와 흥미가 아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 수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지금 8.15 광복을 기념해서 수업을 지금 만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진짜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장 주안점에 뒀던 거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도 역사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공급자나 선생님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에 집중을 했거든요. 요즘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저 프로그램이 방탈출 게임이라는 건데 그 방탈출 게임에서는 다른 게임들하고 조금 다르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때로는 뭐 셜록 홈즈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명탐정도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방탈출 게임을 저희가 만들어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했습니다. 온라인도 가능한. 신기하다.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한번 현장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으니까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갑자기 눈부신 빛이 쏟아지고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뭐야?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의 진행을 도와줄 세봄이에요. 평범한 시계빵 점원처럼 보이는 당신. 알고 보면 독립운동단체 한인애국단의 비밀 요원이랍니다. 이제 곧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 거예요. 한인 애국단이 되는 거구나. 안 돼! 가지마! 임무? 한인 애국단? 여긴 대체 어디야? 일단 밖으로 나가볼까? 뭐야 이건? 문제를 풀어야만 나갈 수 있는 건가? 나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과연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뒤를 돌려야 돼 계속 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네가 이게 반대로 들어갔잖아. 이건데 그래서 이거를
5를 돌려야 돼. 돌려서 B가 5잖아. 근데 이게 높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5를 높여서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돌리면 역사 속 사건이 곧 문제의 배경.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나 정보가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근데 저거 어려운데요? 감이 안 오는데? 신기한 건 어른들은 못 푸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잘 그래요? 푸는 그런 문제. 나도 봤는데 저건 너무 깜깜이야. 1945. 문제는 술술, 역사는 쏙쏙. 교과서로 배우면 어려운 개념들도 게임과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드는 학생들. 수업 시간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어려우면서도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게임 하면서 역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역사교육과 방탈출 게임이 만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흥미롭게 스스로 이 문제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방탈출 게임을 응용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낸 정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게 이걸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미션! 효창공원을 탈출하라! 학생들은 이번에도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광복문화연구소장의 흔적을 찾아라! 공원 곳곳의 주요 명소를 돌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두 팀으로 나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위치한 조형물들이 문제를 푸는 단서 역할을 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문제를 더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사진 속 세 사람이 함께 활동했던 단체를 찾는 문제인데요. 답을 찾아 임시정보 수립의 주역이었던 임정요인 묘역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단서는 과연 묘역 어디쯤 숨어 있을까요? 1907년 귀국하여. 1907년 귀국하여 시민의 조직에 참여하는 한편 언론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도 학생들이 그 안내판을 읽어볼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퀴즈 형태로 제공하니까 학생들이 안내판을 꼼꼼히 읽어보게 되는 거죠, 스스로. 힌트와 답이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임정요인 세 사람이 함께 활동한 단체는 바로 신민회였죠. 정답을 입력하면 문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게임하면서 공부하기. 참 쉽죠? 이번엔 다른 팀을 살펴볼까요? 온 가족이 함께 방탈출 게임에 도전한 이 팀. 이동하는 길에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보는데요. 이번 문제는 삼의사 묘역에 숨은 빈묘의 주인을 찾아라. 내기다. 이상하다. 삼의사 뭔데 묘인데 묘가 4개야. 맞아. 4개의 무덤 중 비어있는 곳은? 이번에도 역시 묘역 곳곳을 살피며 단서부터 찾아보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하고 구속이 됐어. 1910년에 사형을 나가죠. 중국에 있는 류승 감옥 근처에 땅에 묻어놨대. 아직까지 그 어디에 묻혀있는지 거기다 묻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단서는 바로 묘비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글로 쓰인 묘비네요. 안중근 의사의 무덤이 바로 우리가 찾던 빈 묘였습니다. 유해를 모셔오지 못해 주인 없이 오랜 시간 비어 있었죠. 지금도 찾고 있어? 지금도 누군가 찾고 있지 않을까? 이어지는 문제들을 두 팀 모두 척척 해결해 나가는데요. 한 문제에 한 걸음씩 역사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학생들. 가끔 위기 상황도 있어야죠. 드디어 오늘의 백미 초고난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조형물에 담긴 태극기를 활용한 문제인데요. 파란색과 빨간색 칸에 들어간 헬기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독립운동에 쓰인 태극기의 변천사를 살펴보면서 태극기 설명문의 번호를 활용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은 마방진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요거 구두가 한자 있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럼 14가 나오려면 여기는 6번. 이거 마방주는 15 아니에요, 합이? 그럼 여기가 6. 과정이 복잡한 문제일지라도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 속 의인들처럼 힘을 모아보는데요. 그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낸 학생들. 역사 방탈출의 마지막 행선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며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데요. 방탈출 게임으로 만난 근현대사. 학생들에겐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일단 제가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하니까 뉴욕 같은 것도 보고 막 그러니까 더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와서 하니까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고요. 역시 현장을 누비면서 역사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방식을 이용하셔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 없는 역사교육. 가끔은 교과서를 덮어두고 교실 밖 역사의 숨결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